그래서 제가 ETF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죠. 장투하게 되면 일부 손실나는 것에 대해서. 그래서 사실은 그, 그 좋은 투자법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적어 놨었습니다.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. 혼용하는 투자법이거든요. 요걸, 음, 그러니까는 일단 한 계약이 예를 들어 3천만 원, 이거는 종류별로 다릅니다. 지금 이미니 크루도, 이미니 붙은 건 또 다르고요. 지금 이미니 천연가스의 경우는 한 몇백만 원이면 될걸요. 한 2, 3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. 그리고 이게 다 달라요. 그리고 이미니 크루드 오일도 한 계약이 지금 한 1,400인가 1,500일걸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물 한 계약에 3천만 원이라고 칩시다. 한 계약에 3천만 원. 근데 문제는 선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한 계약에 3천만 원인데 300만 원으로 투자를 가능하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. 300만 원으로 3천만 원을 살 수 있어. 이 레버리지를 이것도 설명이 어려우니까 그냥 300만 원 사면 2,700만 원을 꿔준다고 생각하세요. 그러니까 엄청난 레버리지죠. 그래서 선물이 위험한 게 그건데 그거는 알고 계시고 그래서 단 그렇게 투자하시면 망하고요. 여러분이 3천만 원이 준비됐을 때 한 계약을 해서 그거는 괜찮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보세요. 한 계약을 사고 싶어. 근데 어떻게 해야 돼? 분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. 난 지금 3천만 원인데 한 번에 사야 돼. 그럼 안 되겠다. 그러면은 ETF로 500만 원어치 사고 그 다음에 또 500만 원 추가하고 해서 한 그렇게 되면 6번에 나눠서 살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저가 매수를 시도하거나 그래서 어차피 ETF는 한두 달, 한 두세 달 같은 경험을 가져가는 거는 뭐 크게 뭐 롤오버 손실이 있더라도 그건 크지 않으니까 두세 달을 거쳐서 분할로 산 다음에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반드시 선물로 바꾸면은 적어도 그 롤오버나 그 괴리에 의한 손실은 없어지게 되죠. 그리고 선물도 이제 넘어는 가는데 이제 콘덴고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 밀 가격이 지금 400 지금이 400달러인데 그 만약에 그 다음 월물게 뭐 450달러 정도로 너무 한 10% 넘게 콘덴고가 벌어져 있다면은 그때는 그러면 다시 선물을 팔고 ETF로 줄이는 거죠. 뭐 예를 들어 30% 줄이면은 다시 3천만 원만 2천만 원만 ETF로 가지고 있다던가 그렇게 해서 콘덴고 넘어가면서 이격이 좁혀지면은 뭐 그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건 제가 아는 가장 좋은 투자법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해외 선물도 1년에 양도세 10% 그 뭐냐 세금 매겨서 이제는 해외 선물도 이제 세금 그렇게 매기면은 글쎄요. 선물 시장 이득을 내기도 힘들지만은 이득을 낸 해에 10%를 가져간다. 그리고 내가 다음에 손실 나면은 그거 안 돌려준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렇게 좋은 투자처는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. 새 정부 바뀌고 그냥 아우 세금 걷는 것만 더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그러니까는 이거를 왜 정책자들이 이해를 못하냐면은 그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. 아이 그러면 팔 때 양도세만 걷는데 그게 뭐냐?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매긴 것 같아요. 제가. 근데 그게 아니죠. 선물은 매달 팔아야 돼요. 팔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매년 양도세를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. 그 점을 고려 안 한 거지. 10%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말이 안 돼. 어차피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해 중으로 아마 이 투자를 접을 겁니다. 원유가 이제 저점이니까 원유가 해서 올라가고 팔라듐 폭락해서 이제 팔라듐도 줄이고 있거든요. 팔라듐 하방도 줄이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되면은 이제 이 원자재 투자는 마감하려고 합니다. 뭐 어쩔 수 없죠. 뭐 원자재 투자를 뭐 못하게끔 제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. 그러면은 뭐 한 계약이 얼마 있냐라고 알고 싶으면요, 여러분. 한 계약이 3천만 원인지 5천만 원인지 알려면은 요거 한번 알려드리고 끝낼게요. 일단은 이 기초자산이 달러인지 뭐 엔화인지 그게 또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건지 확인하고 이게 이제 마이크로 나스닥인데요. 계산법은 간단합니다. 이거 곱하기 현재가 이거죠. 현재가 곱하기 틱 사이즈를 나누세요. 나눠. 0.2면 4분의 1이죠. 4분의 1은 나누니까 뭐 곱하기 4예요. 그죠? 곱하기 4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곱해. 나누고 곱하고 한 개 합니다. 그러면은 4를 나누고 0.5를 곱하면 어떻게 돼? 4를 곱하고 0.5를 또 곱하면은 2죠. 27에 14. 그래서 한 계약에 한 15,000불 정도로 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건 한 계약이 지금 한 계약 사면 여러분 15,000만 원어치를 투자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. 이 한 계약이. 그러면은 레버리지를 어떻게 보느냐? 여기 투자 정보라고 오시면은 상품별 증거금이 있습니다.
투자 정보 보시면은 상품별 증거금이 있거든요. 이걸 누르시면은 나와있어요. 한번 그러면 이미 이 마이크로 나스닥은 얼마에 살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크로 나스닥, 그죠? 재밌죠? 15,000불짜리를 1650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. 거의 10배죠. 15,000불이면 얼마입니까? 대충 1,700만 원이라고 쳐요. 그러니까 180만 원만 있으면 1,700만 원짜리 하나 살 수가 있어요. 그죠? 그래서 만약에 요거 그런 식으로 만약에 레버리지 투자하시면은 나스닥이 막 5에서 10%만 움직이면은 유지증거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진콜 당해버리고 맙니다. 유지증거금이 1,500불 유지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선물이 원자재가 급등락하는 경우는 이 마진콜 당해서 개인들이 무리한 투자를 할 경우에 알아서 그거를 먹기 위한 걸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여러분이 해외 선물 투자자 제가 방송들 유튜브나 뭐 방송들 보니까는 해외 선물 대여 계좌라고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크니까 이걸 잘라서 좀 쉽게 살 수 있게 대여 계좌가 있는데 얘네들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. 여기 나와 있잖아요. 뉴스에도 나왔어요. 그러니까 걔네들 보면 방송하면서 자꾸 이 대여 계좌 삐끼 하는데 물론 모든 대여 계좌가 다 나쁜 건 아닐 수 있지만 첫째로 보호를 못 받아요. 예금자 보호처럼 우리 제도권 보호를 못 받는다. 그래서 이거 먹튀한 애들이 있었어요. 그거 찾으면 뉴스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여기 있잖아요. 절대 대여 계좌 하시면 안 되고, 그러니까 여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는 참 안타깝지만 제가 말씀드린 고방법 외에 고방법도 이제 레버리지 쓰면 안 되고, 그래서 부자들이나 투자하세요. 제가 볼 땐 해외 선물 하려면 한 10억 정도 있어야 돼. 10억 정도 있어야 여유롭게 분할 매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. 적은 금액으로는 물론 ETF 정말 싸다고 생각했을 때 들어가서 5, 6개월 정도는 괜찮겠죠. 올해 정도. 제가 예전에 그 원유를 실생활에 활용하는 방법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. 그냥 올해 정도로 보는 거지. 그거를 뭐 제가 그때 그 얘기를 안 했나? 그것도 그러면 안 돼요. 막 몇 년 그렇게 가져가면 안 돼. 그러니까 내가 요 가격 정도에 한 올해 정도, 한 5, 6개월 정도 나는 그 가격에 쓰고 싶다면은 그렇게 해서 연말 정도까지 가져가는 수준으로 하는 거지. 그리고 그것도 빡 오르면 팔아야 돼요. 그것도 다시 좀 설명을 해야겠네요. 해외 선물에 대해 드리고 싶은 말씀 정말 많습니다. 여러 웬만한 일반인들이 모르는 거 제가 작전주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해외 선물에 그거 아세요, 여러분? 해외 선물이 어떻게 작전이 이루어지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? 저는 이거 책에서 본 게 아니고 제가 작전주 연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대입시켜서 저는 그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. 조만간 그것도 알려드릴 테니까 해외 선물의 위험성 정말 위험해요. 만기 전후에 주가 조작하듯이 위로든 아래로든 얘네들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